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서, 제가 그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이 학생같이 약한 학생들도, 어,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 꼭 고득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학생이냐면 중학교 때는 성적이 우수했는데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나 쉬운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해서 심화 능력이 형성이 안 된 학생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공부는 이제 전교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전교권, 전교 1, 2등, 뭐 3, 4등 이런 애들이 전교 5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목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특목고를 가게 되면 거의 내신이 바닥이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내신이 아마 제 생각에 한 7등급에서 9등급 사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고3 때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뭐 3월 교육청 할 것 없이 항상 4등급을 넘어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4등급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특목고에서는 당연히 내신이 이제 한 7등급에서 9등급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공부를 좀 쉽게 공부를 해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가게 되면 내신이 너무나 이제 안 좋게 나오고 또 학교 시험 문제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수학을 약간 수학 비슷하게 좀 포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는데 뭐 학원을 아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몰입해서 수학이 어차피 안 되니까 몰입해서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학생이 이제 저희 학원에 아마 5월 아마 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학생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수능 전범위에 대해서 개념서 학습도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줬죠. 보통 이런 유해 학생들을 저는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과는 성적을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최대한 2등급까지는 보통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작을 해도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 출제된 문제는 정형화된 문제와 비정형화된 문제인데 문과의 경우 정형화된 문제, 즉 빈출 유형이죠. 빈출 유형, 교과서 유형이라든지 뭐 수능 특강, 뭐 유형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들, 그런 정형화된 유형이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이과는 정형화된 유형도 난이도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것들 위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반복을 하면 정형화된 유형들을 다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비정형화된 유형들은 일부 찍거나 그래서 최대한 2등급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과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한 92점에서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2등급 컷은 82, 84점대에서 많이 형성이 되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점짜리 한 4문제, 21번, 20번, 29번, 30번 빼고는 그래도 정형화된 유형들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내신, 고등학교 내신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수능이 점수 올리기 쉽다라고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능은 이제 30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4월달, 5월달 그때쯤 와가지고 제가 커리큘럼을 짜줘서 공부를 시키는데 커리큘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일단 개념서 중에 가장 쉬운 개념 원리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시키는 건데 수능 특강도 이 학생이 응용 능력이 없다 보니까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레벨 2나 레벨 3, 그 다음 뒤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수능 특강도 예제, 유제, 레벨 1 요까지만 이제 반복을 시킨 거죠, 제가.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원리부터 이렇게 반복을 시키고 수능 특강을 반복을 시키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응용 능력도 부족하고 수학을 잘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안 붙었어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리빨리 붙거든요. 이렇게 시키면.
그래서 정말 한 4, 5등급 정도 시작하면 2등급까지는 쉽게 봤는데 속도가 굉장히 안 붙었어요. 그래서 개념원리, 즉 기본서를 4월, 5월 달부터 아마 시작을 시켰는데 11월 초쯤 끝났어요. 11월 말은 아니고 11월 초쯤 개념원리 이제 시키고 틀린 거 반복해서 좀 복습시키고 그 과정이 4월, 5월에서 11월 초까지, 물론 중간에 내신 대비하는 기간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쉬는 기간도 있었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 수능 특강을 좀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수능 특강을 좀 풀렸고요. 그러니까 재수생에 비해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서 같은 경우는 좀 수학을 못한 학생들도 개념원리 수준은 한두 달이면 끝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너무 속도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 봤을 때도 당연히 뭐 모의고사나 그런 거 준비할 여력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 평가원도 4등급을 받았고 9월 평가원 같은 경우도 개념이 정리가 다 안 된 상태니까 이제 4등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11월 초쯤에 이제 개념원리가 끝냈고 그 다음 수능 특강 못 끝낸 거를 이제 반복 빨리빨리, 그때부터는 학교로 좀 안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시켜서 수능 특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한 11월 한 20일, 25일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것들은 반복시켜서 복습시켰고 기출 문제를 이제 풀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응용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출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범위가 작년까지 기출이랑 올해 나온 것들이 이제 수능 범위가 바뀌었죠. 문과 같은 경우는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수능 보기 전까지. 그래서 이 학생한테 시킨 거는 올해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 여기서 21번, 20번, 29번, 30번은 풀지 말고 나머지만 완벽하게 복습하고 안 되면 지문하고 또다시 풀어도 안 되면 지문해라.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개념원리 풀었던 거 틀렸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 하나, 그 다음 수능 특강 또 복습하는 거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자기가 수학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까지 하고는 나왔냐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서 수능 보기 이틀 전까지,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까지도 코치를 좀 해줬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 공부할 것들은 어떻게 시켰냐면 교과서, 시간이 이제 앞으로 뭐 얼마 없으니까 빨리 복습할 수 있게끔 교과서를 한번 보는데 교과서 개념 읽고 보기 문제하고 예제, 풀이가 달려있는 거, 예제까지는 풀이가 달려있으니까 그거를 눈으로 한번 읽어라.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거. 아마 빨리 읽으면 뭐 충분히 한 5시간 정도면 읽으니까 오늘 내일 집에 가서 읽으면 충분히 읽을만하다. 그렇게 개념 정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수능 특강을 개념 읽고 예제 읽고 예제 밑에 풀이 읽고 그 작업을 반복해라. 자, 그리고 수능날 가면 쉬는 시간이 좀 수능 보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좀 길어요. 뭐 20분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할 일 없으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 풀었던 그 문제들만 풀이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너가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만 문제 읽고 풀이를 보고 이렇게 시험을 봐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그리고 학생한테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해줬죠. 충분히 2등급까지 오를 수 있다. 문과는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충분히 2등급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전날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보통 명상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상 듣는 방법, 밤에 틀고 자서 잠재의식, 무의식을 좀 시험 보기 전날 자신감 있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줬죠. 수능이 끝나면 이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본인이 항상 먼저 문자를 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선생님 1등급 받은 것 같아요. 원점수가 몇 점이냐 물어봤더니 88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등급컷이 1등급 컷이 수학 나형이 이제 88점이 대부분 등급컷으로 예측하고 있고 일부 좀 예측자 뭐 종로 같은 데는 한 90점까지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1등급 컷이 1등급까지 이제 받게 되면 난이도가 좀 어려서 이제 그런 현상도 있죠. 제가 수능 볼 때도 이 학생한테는 20번, 21번, 29번, 30번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만 풀고 이 네 문제는 그냥 찍어라. 이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너가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88점 받았고 본인이 정말 기뻐했죠.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과의 경우는 이제 정형화된 문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서도 최소한 정성이나 바이블 정도는 풀어야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고 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문과의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고 30문제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위주로 반복해서 공부해서 정확히 아는 게 된다면 문과 같은 경우는 한 2등급 정도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성실하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수학을 좀 자신 없어 하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공부한 방식대로라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서 수능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